지금 같이 뚫어볼 거예요. 자, 봅시다. 24번, 24페이지. 자, 제가 이 지문을 다룸에 있어서 지금 칠판에다 되게 많은 거 써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이 지문은 사실은 여러분이 다루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칠판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뭐 솔직히 전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는 뭐 제 전공 영역도 아니니까. 다만 평가원에 출제된 지문들을 요약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리는 건데, 자, 일단 뭐 인류의 조상은 호모사피엔스까지 가볼게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뭐 가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농경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문명을 만들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능이 있는 금수 같은 존재였던 거죠. DNA만 인간의 DNA였던 거지 이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 문명을 이루면서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같은 것들이고, 그 당시에 철학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뭐 제자백과 사상, 춘추전국 시대 다 철학이야.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언제 시작이야? 문명이 시작한 다음이에요. 아니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침팬치가, 호모사피엔스가, 물론 침팬치는 인간의 조상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뭐 이성이 있고 철학이 있었겠어요? 인간에 대한 사상이 있겠어요? 지적 능력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계가 극명했죠. 왜? 기술도 발달하지 못했고 여러 정보도 적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지배를 당하는 시대, 신학의 시대, 즉 동양에서는 유교 경전에 얽매여야 되는 시대, 서양에서는 성경에 얽매여야 되는 시대, 이슬람에서는 코란에 얽매여야 되는 시대. 무서운데 일단 얘기할게요. 그런 중세가 있고 나서 자연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경험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근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사상적 흐름을 다루고 싶은 건데, 우리가 방금 풀어봤었던 지식의 유형, 뭐 인식론 지문은 고대 중세 근대 중에 어디겠어요? 근대죠.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 나눈다? 경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과 그렇지 않은 선업적 지식으로 나누겠다예요. 자, 이게 그러면 동양에서도 이런 논의가 없었겠냐는 거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출 흐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옛날에는 사실은 최상위권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 쉬웠어. 아니 봐봐, 지금 영어 만점자가 4만 명이에요. 그러면 4만 명이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야,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뭔 잔소리를 해. 근데 물론 이제 4만 명 안에도 못 드는 학생들이랑 잔소리는 해야 되겠지. 근데 국어는 200명이야. 야, 수학 만점자 공부 존나 잘하는 것 같이 10명 모아놔도 국어 만점자 1명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정도 비율이야, 국어가.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되게 쉬워, 사실 하다 보면. 별게 아니에요. 제발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동양에서 어쨌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언제? 국사 시간에 배웠어. 이기론.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 이기론. 동양에서 이가 뭐예요? 원리, 진리, 도덕, 이런 거죠. 기는 뭡니까? 대상이고 구체적인 거고 교정 대상인 거죠. 그러면 동양의 성리학 또는 유학사상의 목적은 뭐야? 제가 녹색으로 써놨죠, 끝부분에. 공부해가지고 성인군자 되는 거예요. 이를 실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성리학, 리, 그 이치를, 이를 성, 뭐 무슨 성자는 모르겠으나 딱 봐도 뭐 이를 중시하는 학문이 성리학이었겠죠. 그래서 조선의 초기 중기를 지배했었던 성리학이라는, 물론 조선 말기까지 지배했지만 성리학의 학문은 당연히 뭘 중시했냐? 이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맨날 입으로만 싸워. 영화 남한산성 혹시 본 적 있어요? 영화 남한산성 보면은 주댕이로 싸워, 주댕이로. 너무 그러니까 아니 저기요. 네, 난 너무 웃겼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입스타한다, 뭐 입 롤한다, 뭐 입 옵치한다 하잖아. 진짜 걔는 입으로 싸우고 있어. 그런 거야. 어떻게 됐겠니? 왜냐면 호란 쳐맞고 이제 나라 작살 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를 중시했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 입장으로 가겠어요? 기를 중시한 입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락, 성리학, 지행병진이니,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했어. 아사모사하게, 아사모사가 한국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랑행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한계가 나오잖아. 극명해지잖아.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실학자들 튀어나오면서 야, 행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 실학자가 최한기야. 아니 최한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최한기는 한 4번 나왔어요. 수능이. 수능 역사가 27년인데 최한기가 지금 4번 나왔다니까. 특이해. 그래서
최한기가 튀어나와가지고 최한기가 얘기를 한 거야. 행이 중요하다고. 그럼 최한기한테 있어서 행은 뭐냐? 서구 철학으로 봤을 때는 경험주의야, 경험주의. 그러니까 최한기는 경험론자였던 거야. 경험주의자였던 거야. 저 무슨 얘기냐? 인간은 행동, 즉 경험을 해서 지식을 만들어.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기, 뭐 행이든 지든 죄다 걔는 경험적 지식이야. 인간은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 행동을 해서 지식을 만들어. 4단락 설명이요. 인간은 행동을 해서 지식을 만들어. 그래서 행동도 경험이고 지식도 행동에서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경험적 지식이야. 그리고 그 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뭔가 행동을 해. 근데 그 새로운 행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즉 경험적 지식을 계속 순환되는 과정인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최한기 사상은 기존의 동양 사상은 이중심이야. 근데 최한기는 기중심이고 기중심으로 갈 수 있었던 사상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는데 서구와 교류도 없이 또는 서구와 서양 사상과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독자적이고 완성도 높으며 체계적인 철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최한기란 이름은 자주 볼 거예요. 그런 지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배경이 깔고 안 깔고 가는 거 지문에 대한 얘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지문 뚫어볼게요. 자 최대한 방금 내용을 모른다고 전제하거나 덜 털고 저는 일단 이 지문에 초점을 줄 거예요. 자 1단락 옆에다가 TS라고 쓰세요. 도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모 칠게요. 엄밀하게는 세모를 2번 치셔야 돼요. 조선에다 세모, 성리학자에다 세모. 조선은 뭐예요? 시간, 공간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이라는 단어에 이미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성리학자로는요. 사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배경을 3가지 세팅한 거야. 시간, 공간, 사상 배경까지. 세계를 어떻게 바라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자,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죠. 이거랑 동의어가 2글자예요. 칠판에 있어요. 뭐냐? 초성 치읓. 영어로는 P로 시작해요. 철학이요. 철학. 쓰세요. 철학이라고. 필로소피 써놓으세요. 필로소피. 필로소피. 계속 봅시다. 지와 행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잃어버리면 또 여러분이 뭔지 몰라요. 물론 그래서 이 지가 이고 행이 긴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잡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와 행에 깊은 관심에다 별표. 그러면 주제는 뭐겠어요? 지와 행이겠죠. 성남편 밑줄 지하입니다. 그들은 세모, 특히 별표,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세모, 베이스는 뭐냐? 지행 병진이다. 현관편 밑줄. 그러니까 2개를 다 가져가겠다. 지와 행이 서로 선후가 되어 독극의제와 번갈아 나가는 상자후진이다. 또한 세모,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 있다. 만물의 이치 C, 마음에 본래 갖추어 있다. C, 도덕주양 C, 통해세모, 이치 찾고자 E. 무슨 얘기야? 마음속에 이미 이치가 있으니 수양을 통해 찾으세요. 이게 유학의 목적. 여러분 칠판 보시면 제일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인문자 되는 게, 수양 공부 통해 성인문자 되는 게 동양 성리학 유학의 목표였다. 되셨죠? 됐습니까?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걸 배경을 좀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게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걸 모르고 가면 정보가 다 살아나는데 이제는 알 것 같잖아. 아, 성리학 애들은 지행, 좋아, 이와 기를 가지고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얘네 기본 베이스는 뭐야? 마음속에 이치가 있으니 수양해서 성인문자 돼. 자,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2달러. 18세기 세모. 봐봐. 시대라고 써요. 일부 실학자 세모. 사상 배경이라고 써요. 그래 전개방식 나왔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사상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새롭게 접근했어요. 뭐가 있을까? 홍대용에다가 세모. 지행병진을 전제하면서도, 자, 중요한 건 전제하면서도 앞이야 뒤야 뒤져 당연히. 앞 사람들을 얘기를 받은 것 뿐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순서대로 봤을 때, 전자면서도 세모. 자, 뭐로 봤대? 도덕적 수양 외에, 자, 현관표 쳐볼게요. 사회적 실천 행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야? 도덕이 중요했던 거예요. 1달러 끝부분에 도덕에 대한 현관표 밑줄. 방금 여기 도덕적 수양에 대한 현관표 밑줄. 1달러 끝부분 도덕적 수양, 2달러 초반부도 도덕적 수양, 화살표 연결해보세요. 이런 게 보통 주제적 역할을 하는데 이것 외에다가 세모 치시고 중요해지는 거는 사회적 실천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덕적 수양이었으나 흐름이 어디로 갔어? 사회적 실천으로 갔어. 그냥 읽지 말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옆에다가 다른 색깔 펜으로 하향식, 국사시간, 선생님 저 국사 시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수능 한국사 치잖아. 그냥 상식으로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봐봐. 18세기 실학자들이 들어오는 그 배경이 뭐였냐고. 성리학자들이 맨날 입으로만 하니까 뭐로 해라 이제? 행동으로 해라. 파란색 펜으로 다시 세 번째 줄 그는 세모 이용후생 뭐야? 민생 풍요롭게. 이용후생 단어 몰라도 돼.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민생 풍요롭게 해야 된다. 유라세표. 그에게 세모. 지는 도덕법칙만이 아닌 세모. 뭐라고? 실용적이다. 행이 더 중요하다. 실용적이다. 행이다. 끝났죠.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잡은 거야? 아까 필기에서. 제가 필기 잡은 거 보세요. 성리학 애들은 탁상 공론 쉽게 얘기하면 입으로 해. 물론 그게 중요하긴 했어요. 그런데 실학 상황이 온 이유는 너무 그것만 하다 보니까 국력이 세티하고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존나 쳐먹고 나라 거덜나고 삼정의 문란 저랑 저번 주인가 저저번 시간에 이 정규반 학생들 막 간민가 이런 거 들어봤잖아. 기억나니? 그런 거잖아. 그럼 어떻게? 행 좀 해라 라는 거잖아요. 지금 탁상공론 하지 말고 민생 좀 살펴라. 즉 행을 해라. 행해라 좀 이제. 자, 파란색으로 19세기 최한기 세모 보이죠? 똑같아. 시대 사상 배경 최한기로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봤냐? 중요한 단어는 잘 들어요. 빨간색 펜 들어가. 그는 주어 S, 행을 목적어 O, 일체의 경험 묶어서 A, D, E였다 서술어 V. 그러니까 쓸데없이 생리반응, 감각활동, 윤리행동을 포함하는 으로 세팅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문장 구조를 잡으나 주제 흐름 전체 거시적인 흐름을 보나, 즉 미시적인 정보 처리를 하나 거시적 정보 처리를 하나 생리반응, 감각활동, 윤리행동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행이 다 할 게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야? 행을 경험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현관펜으로 밑줄. 행, 경험. 쓰잘데기 없는 생리반응, 감각활동, 윤리행동 머릿속에 넣으면 뭐예요? 어차피 처리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파란색 펜으로 지에다가 결과 E, 경험에다 C, 통해 세모. 경험에서 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세모. 선천적 지식이 없대요. 따로 없다 세모.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 경험에다 C, 모든 지식에다 E. 옆에다가 기출 연계. 아까 기억나죠? 지식을 절차적 지식, 표상적 지식, 표상적 지식도 경험에 의해서 판정이 되는 경험적 지식과 그렇지 않은 선험적 지식으로 구분해놨는데 얘는 야 닥치고 다 경험적 지식이야 한 거죠. 서양 철학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경험주의자들은. 그리고 역시나 또 주제 현관표 밑줄 뭐라고 했어? 행. 행이 우선이다. 행을 강조했다. 역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줄 포괄에 대한 현관표 밑줄. 그리고 파란색 펜 들고 잘 보세요. 행에다가 동그라미, 통한 세모, 지혜 형성에다 동그라미. 그 지혜에 의한 새로운 행에다가 동그라미 3. 그 행에 의한 기존 지혜 검증 동그라미 4. 그 지식론을 봤대. 그 아래쪽 그가 경험으로서 C, 행, E 중시한 것은 옆에다가 주장이라고 쓰시고 밑에다가 근거라고 쓰세요. 무슨 얘기냐? 얘가 새로운 지식론을 제시했잖아.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원리 사리는 일정하지 않아. C. 근데 자연의 물리는 일정해. 그래서 물리인식 C 함으로써 세모 사리 성립 E. 이 사리에서 C 인도가 나온다. E.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행을 통해서 물리 파악해서 경험주의로서 인간의 이치, 자꾸 변하는 인간의 이치도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 단락. 이러한 세모. 두 번째 줄. 도덕적 수양에 무조건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세모. 실학자들은 P페이지 사유현실 P, 개혁하자 S, 특히 별표, 최한기, 행을 앞세운 것 S,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S, 격변하는 시대에다 P. 끝났어요. 이 얘기야. 정리한 뭐야 그러면? 성리학 애들은 약간 탁상공론이었고 홍대용, 최한기로 넘어가면서 실천적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어떤 실천적인 부분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경험주의자로서 지식과 행동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필기 정리한 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주시면, 그래서 1단락 주제는 뭐였던 거야? 성리학, 지랑행을 뭐 중요하게 뭐 지가 더 중요했다 또는 같게 봤다. 괜찮아요. 근데 실학부터 들어와서 행을 더 중시했다가 된 거고, 자 이제 최한기 사상부터 와서는 행이라는 건 경험적 지식이잖아. 거기서 지가 나온다고 본 거죠. 4단락에서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행, 경험에서 지가 나오고 2번, 그 지에서 다시 행이 나오고 3번, 행에서 다시 기존 지를 검증하는 4번 흐름이다. 왜 그래야 되냐? 사리는 변화하지만 물리는 고정돼 있으니 행을 통해 물리를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행을 기준으로 모든 걸 가져가야 된다. 마지막 5단락 요약 정리니까 제가 별명 안 써놓은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주제 구조 잡아놓으면 정답이 되게 쉽게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발치도구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발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힘들어져요. 1번 선지. 윗글에 제목이잖아요. 위에 쓰세요. 주제 구조라고. 가로 열고 주제의 조건이라고 쓰고 빨간색으로 개념어라고 쓰시고 특강이라고 써주세요. 제가 이거 별도 강의를 해드릴게요. 아마 쇼츠 1분 뭐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주제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글의 구성원리라고 해요. 또는 영어 출제 매뉴얼 등을 비교해보면, 영어 출제 매뉴얼 등을 쓰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통제사상,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내용,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의 구성원리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통일성이 주제에 관련된 원리인데 일관성과 포괄성이 있고, 일관성은 하나의 관점, 하나의 서술, 하나의 대상이고, 포괄성은 전체 내용, 주제가 상위 개념을 포괄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말로 해봐야 잘 안 와닿을 거예요. 하지만 이 머릿속에 있어요. 국어 생각을 했다면. 자, 그거 정리를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시. 그걸 생각했을 때 자 1번 선지. 선행오지. 자 보세요. 선행오지는 뭔 얘기야? 행이 먼저고 나중에 지다. 자 2단락 이후의 주제긴 해요. 맞죠? 쓰세요. 주제라고. 박스 2 이후 주제라고.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현대적 의 박스 5라고 쓰세요. 결론 단락에 의 같은 게 나오는데 현대적 의 없잖아요. 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 구조 잡아놓고 보면 보인다는 거야. 5단락 주제 구조라고 크게 쓰고 구조 아웃이라고 쓰세요. 구조가 아웃인 거야. 왜? 현대의, 의를 얘기하는 거는 5단락 역할, 마지막 결론 단락 역할인데 현대적 의가 없잖아. 자 2번 선지. 지행 개념 자체의 한계가 아니에요. 시대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이 나온 거지. 그럼 얘도 지금 아사무사하게 섞은 거 보이죠? 지행 묶어가지고 주제라고 쓰세요. 그 한계 구조라고 쓰세요. 지행의 한계가 아니라 옆에다 써. 시대적, 성리학 한계인 거죠, 사실은. 그걸 극복하는 게 최한계였던 거예요. 3번 선지. 도덕 규범의 실천과 지행,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잖아. 다 있으니까. 왜 그러면 3번 아니고 4번일까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빨간색으로 쓰여요. 4번 옆에다가. 개념, 주제, 원리, 가로 열고 포괄성. 자 무슨 얘기냐? 포괄성이라고 해서 너무 또 범주가 넓으면 안 돼. 적절한 범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 포괄성 옆에다 써요. 적절한 범주로 포괄. 자 그럼 무슨 얘기냐? 4번이 정답인 이유는 맞잖아요. 지행론에다가 주제, 변화에다가 구조. 이게 주제 구조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 어떻게 변했어? 1단락 성리학, 2단락 홍대용, 3단락 최한기,
4달러 들어 치안기가 발전 정확하네. 됐어? 5번 선지는 어떤 문제일까요?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야. 3번과 같은 이유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3번, 5번은 아웃인 이유 빼가지고 써놓으세요. 3번, 5번 밑으로 빼서 오답 이유. 주제, 조건, 아웃. 이해됐어요? 자, 이런 게 이제 판단이 안 되거나 원리가 안 잡히는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분법 공식 배우듯이 국어 공식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 부족한 거는 제발 카톡으로 여러분 스스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수학하고 달라요. 수학은 단원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뭘 안다 모른다가 명확한데, 국어는 하사모사하게 은근슬쩍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혼자 터득한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잘 아는데요 이래버리면 수업이 또 안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 느끼면 수업이 또 잘 돼요. 효과도 크고. 14번 보겠습니다. 이끌을 통해 이끌어내요. 역시 위에다 써요. 주제, 구조, 정보가치라고 쓰세요. 여러분이 판단이 안 되는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번 선지. 성략자들은 만물의 일치가 외부에서 온다? 뭔 소리지? 이상하잖아, 딱 봐도. 아, 핵심이 되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 어디가 핵심이 되는 단어예요? 한간펜. 이치. 만물의 이치. 여러분 필기한 거 보세요. 만물의 이치 어디에 있어? 2잖아, 2. 필기한 거 봐봐. 만물의 이치 어디요? 2라니까, 2. 맞잖아. 그리고 그 2를 찾기 위해서 뭐 했어? 수양 공부해서 성인문자. 왜? 내 마음속에 2가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걸 물론 여러분 발췌도 할 수 있어요. 어디? 1달러 끝부분 봐요. 만물의 이치가 마음의 본래 갖춰져 있다. 도덕 수양통의 이치를 찾고자 했다. 있죠? 그럼 뭐냐? 잼민이들. 머리쓰기 싫어하는 친구들. 국어 시간을 읽는 스포츠 체육 시간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 와리가리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있네요 라고 풀려고 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좋아. 수능에 그걸 왜 물어봐요? 눈만 있어도 판단되는 정보를.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수능에서 여러분을 변별할 수도 없는 문제를 뭐하러 내겠어요? 시험이라는 게. 맞잖아. 덧셈 뺄셈을 낼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수학 1, 2, 3, 4번 되게 쉬운데요? 그럼 네가 공부 잘하니까 쉬운 거야. 진작에 얘기할게요. 수학 응시하는 애들 중에 30%는 1, 2, 3, 4번을 찍어요. 니네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 보잖아요. 진짜 수학 응시자의 30% 정도는 1, 2, 3, 4번을 못 풀고 그냥 찍는다니까.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1등도 나오고도 나올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1번 선지. 만물의 이치 위에다가 2라고 쓰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하향식이라고 적으세요. 동양 철학. 유교의 목표를 생각하면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 수양 성인분자라고 쓰세요. 내부에 있으니까 수양에서 성인분자 되는 게 목표였잖아요. 2번 선지. 자, 나는 이 얘기 맞아 보이거든. 왜냐하면 보세요. 성리학자 옆에다가 박스 1, 홍대용 박스 2. 성리학자들과 홍대용의 차이를 보면은 홍대용은 뭐로 갔어? 실용적 측면의 성관표 밑줄 옆에다가 행, 실학 같은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당연히 1번은 아웃이지만 2번은 되게 한 90% 정답이라고 보고 나머지 10%를 확인하기 위한 발췌동은 나중에 할게요. 3번 선지 보세요. 홍대용과 최한기는 행을보다 지를 우선했다. 아니잖아. 행이 우선했잖아. 행에다 행관표 밑줄 치시고 당연히 아웃. 4번 선지.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행이라니까. 민생 이런 거 아닙니까? 옆에다가 실학이라고 적어주세요. 행, 민생, 실학. 도덕 수양보다도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불안하면 50%라고 써놓으시고 좀 이따 발췌도 하시고. 선천적 지식 X. 전부 경험적 지식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 2번이 너무나 확률적으로 높고 불안하면 그것 정도 발췌도 가는 겁니다. 나머지 10% 정도만 발췌도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것조차도 어딜 가는 거야? 홍대용이니까 2달러 가야죠. 맞죠? 실용적 측면으로 가야죠. 근데 실용적 측면 이미 행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이 실용적 측면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좁히고 발췌독이지. 글 전체 왔다 갔다 어디 있지? 이러고 있으면 틀린다니까, 여러분.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추론적 사고 유형을 못 치는 건데 14번과 15번 사이에다 쓸 내용이에요. 옆에다 쓰세요. 사달락
구조라고 써주세요. 그럼 4단락 구조에서 동그라미 1. 1단계는 뭡니까? 행, 가로 열고 경험이라고 쓰세요. 먼저 행이 생겼어. 경험을 해. 화살표 2. 지, 가로 열고 형성. 그러니까 행에 의해서 지가 형성되는 거죠. 다시 3. 지에서 동그라미 3 화살표 행. 그래서 아마 이게 4단락이 있을 텐데 1번 행, 2번 지가 형성돼. 3.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을 해. 맞죠? 4. 3번에서 2번으로 다시 거꾸로 화살표 나면서 동그라미 4. 기존 지 검증. 즉 동그라미 3번 검증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행은 뭐였어? 경험적 지식이야. 보기 볼게요. 언어 지식이 전혀 없이 태어난 아기는 성장하면서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다가 이게 지금 행인지 진지 모르겠어. 다양한 시행착오 반복. 잠깐만. 하다가 다양한 시행착오. 2번이냐 3번이냐? 완전한 형태. 뭔 소리 잘 모르겠어요. 그럼 1번 선지부터 한번 볼게. 다양한 시행착오는 검증한다. 자, 보세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맨 밑에 써요. 문항설계. 여러분 봐봐. 보기 내용이 그대로 지문에 없잖아요. 내용일치 X라고 쓰세요. 내용일치로 풀 수가 없어. 그럼 뭐 하라고 한 거야? 당연히 하향식이에요. 근데 하향식이 대단한 하향식이 아니고 가로 열고 어휘력, 단어 뜻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시행착오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경험하면서 고쳐가는 거잖아요. 그러네. 1번 다양한 시행착오 박스. 행에 의한 기존 지식의 검증 박스. 같은 말 아니야? 하향식으로 보면. 근데 이건 백날 발췌되기도 안 보여요. 이해됐어? 의도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자, 다시 파란색 보세요. 2번 선지. 자, 언어 습득 과정은 지에다가 C, 행의 완성에다 E. 아니죠. 얘는 뭘 강조했어요? 행을 강조했잖아. 밑에다 써. 주제, 땡땡, 행 강조. 행 화살표, 지. 행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 3번은 마음에 대한 이치 깨닫는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성리학자 얘기야, 성리학자. 이것도 주제죠, 성리학. 4번 주관적 지식 X, 경험 화살표 객관적 지식이에요. 선생님 이거 발췌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다 발췌독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만 17이 나중 단계에서는 이걸 다 발췌독을 가잖아요. 풀 수가 없어. 알겠어요? 왜 경험적 지식이 중요했냐면은 봐봐.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아. 우리가 사과들을 다 봤어요. 100개를 봤어. 1000개를 봤어. 10개 본 사람보다 1000개 본 사람이 훨씬 더 객관적이잖아요. 그 얘기인 거야. 5번 선지. 거꾸로 얘기해.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물리를 통해서 사리와 인도를 얻는 과정 아니에요? 마지막 이 4단락에 있었던 최한기의 이론이 5번 선지 옆에다 쓰세요. C 땡땡 물리 화살표 E 땡땡 인도와 사리. 그러면 딱 봐도 지금 남는 건 1번밖에 없는데 1번을 또 특정하지 않니 발췌독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애들이 틀린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문항설계 자체가 뭐라고? 하향식 어휘력이라고. 시행착오를 한다. 바꿔 얘기하면은 행동을 하면서 기존 지식, 기존 지를 검증해서 완성에 다가간다. 이해됐어? 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지문도. 근데 아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루고 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자, 필기한 거 다시 한번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들 활용해 보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다시 가기 전에 일단 다시 필기 간략하게 보시고 자, 카톡으로 적어달라고 수업 초기에 얘기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올려주시고 이제 방학이 이제 2번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방학 개강 전에. 그 전에 좀 개별적인 상담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정을 좀 짤게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좀 개학 이후의 학습 방향성에 대한 좀 일종의 코디 같은 거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건데 미리미리 준비해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볼 거고 주로 이제 고1, 2 학생들은
내신 방향성이 될 것이고, 고3 이상의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수시, 정시, 희망 대학, 라인, 지금 등급과 9월 등급에 따른 선택지들, 특히 수시를 쓸 거면은 자소서를 어떻게 할 건지, 기타 등등 고민할 게 진짜 많아요. 그걸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늦은 거예요. 이미 고2 때 끝났어야 돼요. 이게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위기가 많이 사뭇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20년 전에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고향은 마산역 뒷동네였어요. 지금은 창원이죠. 창원 반송도 살다가 천안 살다가 전라도 광주 목포 내려와서 살다가 다시 이제 경기도 광주 살다가 제주 살다가 뭐 서울 살다가 왜 그러는데 다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느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 야, 되게 희한한 감성이야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발. 고1 때 입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상당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 삼수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 요즘 입시는 요구하는 게 많아. 아시겠어요? 그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 1등이에요, 저는. 이용 잘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